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크루 드래곤에 그때 이야기했던 민간인 분들을 이제 태워서 이제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민간 관광의 첫 걸음을 디뎠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발사를 했고, 아마 조만간 이제 우주에서 이런 보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경쟁사와는 참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아예 그 우주 카고 이런 배달하고 아예 나사와 컨트랙을 맺고 본격적으로 스페이스X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예 이제 여기다 민간인을 태워가니까요. 그리고 스페이스X를 하면 이 테슬라와의 관계를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여전히 어김없이 모델 X가 이분들을 이제 수송 이렇게 옮기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뒤에 테슬라 슈퍼차저도 보입니다. 그런 면들이 참 재미나게 와닿고요. 둘 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긴밀하게 사실은 관련이 많이 있죠. 재료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계속 협력하는 모습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론 바런이 테슬라에 굉장히 친화적인, 테슬라가 많이 오를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아주 큰 투자자들 중 한 분이신데요. 이 뒷부분은 집인가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우스햄튼에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굉장히 특히 뉴욕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한국의 집값도 미쳤다 그러는데, 맨하탄 집값은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쩌다 이렇게 제가 보게 됐는데, 저기 사우스햄튼은, 이분이 계신 사우스햄튼은 저리 가라 할 정도라고요. 좀 믿기지가 않는데, 뭐 웬만한 새로 짓는 그런 맨하탄 한복판에 건설되는 그런 펜트하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의 준하는 그렇게 고층 빌딩의 레지덴셜이, 참고로 제가 공을 잘못 봤는지 거의 뭐 1000억이 넘는 것 같던데 대단합니다. 여튼 근데 이런 부자분들은 이제 한적하게 사우스햄튼에, 이분들 집들도 만만치 않게 엄청 넓거든요. 넓고 비싸다 했는데 갑자기 맨하탄 집값이 생각나는데, 이분이 굉장히 테슬라의 그러니까 많이 오를 거라고는 얘기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3배에서 4배랍니다. 10년이면은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한 2배? 2배 정도 되겠네요. 2배. 근데 10년에서 3, 4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어나는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더 가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끝에 스타링크,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스타링크 역시도 이런 브로드밴드 마켓이 $1 트릴리언 달러에 육박할 거라는 얘기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테슬라만 보면 3, 4배라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보면 연 한 14%? 15% 정도의 수익이니까, 유명 펀드 매니저들이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30%니까 테슬라가 적을 수도 있겠네요. 론 바런이 굉장히 보수적이구나. 역시 돈이 많으신 분이라. 근데 10년에 3, 4배면 적은 돈이 절대 아니죠. 저것만 하더라도 엄청 잘하는 거죠. 15% 육박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크립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제 생각과 일치해서 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00%보다는 글쎄요, 이거보다는 더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냐면 지금 워낙 시장 상황이 테슬라가 여전히 그 우위를 점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보다 보수적이었다. 역시 부자는 안정적인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면도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그 배터리 얘기를 하기 전에, 테슬라의 짤막한 소식으로는 리퍼럴 보너스가 솔라 루프, 솔라 패널에 대한 이제 리퍼럴 보너스가 $500로 인상됐습니다. 그 전에 $400였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더 깎았고요. 확실히 이런 솔라 비즈니스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모두 이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데 쓰셨죠.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솔라 패널을 장착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근데 구독자님들이 참 이렇게 많이 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에 있어서 리퍼럴을 써주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테슬라로부터 현찰을 받아본 적, 혹은 현찰에 준하는 그런 크레딧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충전으로 계속 그 전기 그걸로 받는 거죠. 이게 저 역시도 몸소 이게 체감이 된다. 그래도 한두 분은 쓰실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 솔라 비즈니스가 쉽진 않다. 뭐 저 역시도 저희 집에도 뭐 그렇게 설치할 아직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느껴져서 이제 더 올렸다라는,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런 면들을 저도 몸소 체감하고 있고 테슬라도 이거 올렸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할 얘기는 간만에 퀀텀스케이프입니다. 퀀텀스케이프가 약발이 좀 안 좋은가 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LG의 배터리 얘기도,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한국의 이런 배터리 리포트,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저한테 막 이제 보내주시면서 제가 주로 인산철에 대해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리포트들을 대부분 보면은 인산철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아무래도 NMC나 NCMA 차세대로 이제 넘어갈 그런 배터리에 더 이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인산철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 잘 되라고 이제 응원하는 마음에서는 당연히 이제 삼원계라고 부르던데, 한국에서는 NMC나 NCMA가 더 잘 되기를, 그런 스탠스는 충분히 이해하나, 그 리포트들에서도 너무 좀, 저랑은 약간 좀 다르죠. 여전히 저는 인산철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치만, 그런 리포트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것들도 얘기할 겸, 그리고 퀀텀스케이프도 이렇게 얘기할 겸, 오늘 다 이 얘기를 꺼냈고요. 당연히 이게 동일 에너지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죠. LFP가 더 싼 거는 뭐 자명한데, 그거는 이제 동일 셀일 때고, 에너지를 똑같이 묶어버리면 50kW면 50kW, 100kW면 100kW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그쵸, LFP가 더 많은 양의 이제 소스를 투여를 해야죠. 그럼 무게도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더 비싸겠죠. 광물이 요즘 이 리튬 가격이 워낙 출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시면, 그러니까 광물의 가격도 이게 워낙 시장 가격이 변화하다 보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잡는지. 그러면 이제, 왜냐면 심지어는 뭐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리튬 가격이 미쳐서. 근데 또 요즘 코발트나 또 니켈 가격도 조짐이 안 좋죠. 그런 변수들이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여전히 LFP가 싼 건 맞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면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LG가 LFP에 뛰어들었더라고요.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LG가 인산철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뭘 했던지 간에 결국 단위 면적당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넣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 일론 머스크 트윗도 있듯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 안에 넣게 되면 이제 열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좀 한계에 온 게 아닌가. 먼 미래야 당연히 낫겠지만 요 근시일 내에 그런 에너지 덴시티를 바꿀 수 있냐. 결국 그 싸움인데 과연 그걸 바꿀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증권사니까 한국 기업을 응원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심지어 여기서 미국이나 밖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NMC나 NCMA가 망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도권이 인산철로 자꾸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게 여기에 중론이긴 합니다. 당연히 LFP도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데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면 당연히 불나는 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인데, 마치 이제 LFP도 만만치 않게 불이 난다는 듯이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NMC나 NCMA가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인산철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현재 그리고 그런 LG의 폼 팩터들 문제들, 그리고 그건 제가 맞췄죠. LG가 돈을 못 벌 거다. 석유화학으로 돈을 버는 거지 배터리로는 돈 벌기 쉽겠습니까? 요즘 이리콜 그렇게 맞아서. 내년도 쉬울까요? 제가 작년에 LG화학이 배터리로
돈 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석유화학으로 돈을 버는 거지. 이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닐 거다. 이렇게 많이 부닥쳤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올해 어떻습니까? 예. 돈을, 예, 어찌됐든 리콜 때문에 못 벌고. 그러나 반면 테슬라는 올해 이미 엄청난 자동차의 마진을 비롯해서 돈을 잘 벌고 있죠. 퀀텀스케이프랑 LG랑 또 이게 관련이 어느 정도는, 예, 이런 전략에 있어서, 그러니까 LG가 또 그 포맷 얘기를 하면 그런 실린더리컬도 하지만 파우치를 쉽사리 못 버리는 게 전고체랑도 어느 정도 더 진보된 포맷인 건 맞고 전고체랑도 연관이 있어서 못 버리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이런 트릭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반론을 제기할 겸 인산철도 포맷을 바꿔서 이렇게 지금 퀀텀스케이프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힘든 이다 보니까 이런 약도 이제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근시일 내에 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LFP로도 거의 이게 전고체 비스무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전해질을 고체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리튬 메탈 애노드를 써서 이걸 압축시켜서 뭐 그런 식으로 LFP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퀀텀스케이프가 NMC도 자기네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더 그러니까 전고체 비스무리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LFP도 이렇게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우리 플랫폼으로 하면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약을 팔더라고요. 아, 참 힘들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LG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파우치를 뭐 그런 쪽을 못 버리는 건 알긴 알지만, 당장 왠지 요즘 저렇게 불나는 거 보면은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리고 배터리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많이 모르고, 그리고 일부에서 SK는 불이 안 난다고 하는데, SK가 LG만큼 팔고 나서 그건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이 스마트폰과 파우치가 스마트폰에 많이 쓰였죠. 스마트폰에 쓰였던 정도와 자동차에 쓰이는 정도의 현격한 차이를 요즘 배터리 회사들이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마지막에 제가 줄을 쳐놨듯이 LFP가 시장을 도미네이트 할 확률이 아직은 더 높아 보입니다. 이걸 깨려면 LG는 하루빨리 더 나은, 그러니까 확실히 에너지 덴시티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난다라는 걸 정확히 이제 보여줘야겠죠. 확실히 다른 플랫폼이든 어떤 다른 형태의 점핑을 하지 않으면은 아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뭐가 좋으면 뭐가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결국은 계속 하기에는 쉽진 않다라는 거죠. 배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토요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그 토요다 이야기도 잘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특허가 많다고 성공을 했으면 코닥은 지금 뭐 망했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디지털 카메라 관련 특허가 제일 많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망했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S&P 500 얘기도 하면서 연구비랑 성공하는 거랑 연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꼭 연구비를 많이 쓴다고 잘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게 많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저도 거기서 또 배운 점, 장점과 단점을 다 아까 그런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살짝 좀 다르다라는 거지 뭐 완전히 그걸 100%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토요다가 돈 버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좀 확실히 이 기업은 정말 돈 버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얍삽하게.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발표한 카본 뉴트럴에 대해서 토요다가 발표한 유튜브도 보고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보면은 대단한 회사인 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기존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결국 답습하는 건데 끝까지 하이브리드로 뽑아먹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2030년까지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팔겠다라는 이 미친 회사를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가 딱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카본 뉴트럴도 생각했을 때 이걸 한다. 근데 우리가 뭐 전기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고 전고체가 그래도 좀 할만해지면 한 2025년 30년쯤에 계속 말하는 25년 30년쯤에 이제 전기차도 좀 하고 수소 전기 그런 것도 하고 조금씩 곁들이지만 우리는 하이브리드에 목매달 건데 이렇게까지 목매달 줄 몰랐습니다. 이건 이제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것 때문에 좀 더 자료를 찾게 되다 보니까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를 지금 리튬 시대인데 리튬 아이언 배터리 시대인데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를 2030년까지 팔아먹겠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그래도 저도 역시 토요타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앞으로 제조의 혁신,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런 강점들, 서플라이 체인을 단순화하고 정말 일본 그 특유의 정말 미친 정말 그 관리 능력이 여기서도 통할까? 물론 테슬라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대신에 단순하죠. 전기차는. 예, 그런 쪽의 혁신들, 그리고 인공지능의 혁신들,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팬으로서 당연히 뭐 토요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야, 이 많은 걸 다 끌어안고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한다지만 이 많은 걸 다 끌어안고 갈 수 있을지 저는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